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노동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노동하면 뭔가 육체적인 노동만을 생각하고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서 써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노동자라는 것보다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노동자랑 근로자는 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노동자라는 거는 사장님, 회장님 빼고는 다 노동자예요. 우리가 뭐 셔츠를 입고 깔끔하게 일하는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든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라는 거는 자기가 월급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들 있죠? 재벌 회장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재벌 회장님 밑에서 사장님들이 일하잖아요. 월급 엄청 많이 받고. 그런 경우에도 그 사장님은 월급 받으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님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노동자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노동자 같은 말이고요. 전부 다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이라는 거 월급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장을 법적으로 사용자라고 불러요. 사장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아니, 그 월급을 안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자원봉사지, 그지? 두 번째, 노동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꼭 월급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상관없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루 2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든 상관없이 시간에 관련 없이 고용만 된 상태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라고 봅니다. 시간에 관계없다. 자영업자는 약간 애매하죠. 자영업자는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기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애매하고 알바생이든 공무원이든 다 노동자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 건데 왜 이걸 보호해야 되냐? 노동자들을 왜 보호해야 돼? 사장님도 보호해줘. 사장님은 힘이 셉니다. 왜? 월급을 안 줄 수 있잖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법적으로 쭉 지켜보다가 법만 지켜서 이 사람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힘이 세지만 그에 비해서 근로자, 노동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런 거를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 제 32조 이런 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를 보면 국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역할을 헌법 제32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일할 능력과 마음이 있으면 일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이다. 이건 뭐냐? 1시간 일하면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를 법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2021년 작년이 있는데 올해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요게 또 올라서 얼마가 됐냐? 9,160원. 기억하세요. 9,160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일하면. 자, 그 다음에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되고요. 사장님들, 사용자들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위험한 작업장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그냥 막 시켜서 다치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교육 시간도 그 월급 받는 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 쉬는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을 많이 하는 위험한 고강도의 노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조금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는 꼭 쉬어야 된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쉬는 시간에는 돈은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권의 이제 종류를 좀 볼 텐데 요거는 노동권의 종류는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불러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 세 가지는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3권, 노동자의 3가지 권리 뭐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단결 이러면서 투쟁, 막 머리 뒤에 빨간 색깔 끈 묶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농성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뭐야? 노조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이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많이 묘사했는데 노동조합을 줄여서 노조라고 하죠. 자, 회사 내에서 항상 골칫덩어리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이 되곤 하는데 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단결권이다. 그래서 노조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왜 1대1로는 사장님이 쳐다봐 주지도 않으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노동자들이 사장님이랑 협상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되면은 우리 월급이나 근로조건, 우리 쉬는데 여름에 더운데 우리 휴식실에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라도 놔주세요. 이런 거를 협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자 1대1로는 사장님들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런 거를 의논하고 점을 충하는 것을 교섭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리는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장님한테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협상하자,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 단체로 이렇게 교섭을 했는데 사장님이 아유 그건 아무래도 힘들어 안 되겠어 우리 사정 알잖아 이러면서 거부했어. 그러면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줘. 그러면은 아 이건 좀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고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 요만큼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일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또 파업이라는 건데 파업은 우리 학생 여러분이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파업을 쟁의라고 표현합니다. 쟁의, 파업 같은 말이고요. 요게 중요한 거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급식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 내에도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노동자분들이 고용이 된 교육청과 어떤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협상은 결렬입니다. 우리는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할 겁니다. 3일 동안.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겠죠. 그러면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파업을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급식을 못 먹는 불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 단체 행동권으로 파업을 한다. 요것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이 세 가지 권리, 노동 3권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노동권에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노동 3권이 있는데 이걸 약간 구분해서 볼게요. 우리가 일하는 거를 사장님들 중에 나쁜 사장님들이 뭔가 일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는 종류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최저임금 안 주는 거. 최저임금 얼마? 2022년에 9,160원. 근데 7,000원 주면서 아니면 5,000원 주면서 일을 강제로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월급, 임금, 돈을 늦게 줘. 다음 주에 줄게. 우리 요번에 사정에 돈이 좀 없어서 그래. 다음 주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줄게. 요번 주말까지만. 사장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걸 임금 체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급이라는 거는 이제 지불한다는 건데 늦게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체급이라는 거는 우리 참고할 만한 단어 중에 연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랑 비슷한 체자다 보시면 되고 또는 아예 안 주는 거 미지급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 부당해고예요.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돼요. 알바할 때도. 근데 갑자기 사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바할 때는 항상 자기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그걸 적는 일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적어놓고 그런 거 쭉 쌓이면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런 게 다 그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폭언과 욕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막 알바생들 나이 어리다고 막 욕하는 사장님들 있죠. 이것도 다 근로의 권리 침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욕을 해, 그죠? 다음에 5번째, 법적으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정 근무 시간. 이거 안 지키는 거. 법적으로 일주일에 우리는 현재 주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요. 플러스로 돈을 1.5배를 더 줄 경우에는 추가 연장으로 12시간 총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안 지키는 경우 또는 40시간 이후에 12시간을 추가로 할 때 1.5배 돈을 안 주는 경우 요런 거를 다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동 3권 침해 요거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부르는데 이건 노조를 방해하는 행위들입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노조 결성을 방해한다. 이런 회사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큰 대기업 중에도 노동조합이 못 만들어지게 뒤에서 살살 이렇게 조합원들을 이렇게 빼내고 뭐 이렇게 와해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교섭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사장이나 회장들이. 그 다음에 정당한 파업, 이거를 그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또는 외부에서 나쁜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고용해가지고 무력으로 막 때려 부수고 진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 보면 아니면 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경우 가끔 나오죠. 그런 것도 불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안 돼. 야, 너는 회사에 맨날 반해가지고 네 불만만 맨날 말해놓고 승진은 하고 싶냐? 무슨 승진이야? 월급도 협상해서 조금 줘. 이런 것도 다 불법이라는 거죠. 노조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다고 이런 불이익을 대놓고 주는 거, 이런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이걸 신고해야 될까? 노동 관련해서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임금 체불, 돈을 안 주거나 자꾸 이렇게 미룬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일단은 사장님한테 제가 이거 다 찍어놨어요. 사장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 신고합니다. 그러면 뭐 사장님에 따라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장님도 있고, 뭐 배째라 이러면은 신고해야죠. 일단 첫 번째, 직접 사장한테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안 준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 우리나라의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죠. 여기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것 진정을 넣는다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안 준다. 그럼 내가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 이거는 사장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일이야. 요거 돈을 받아내야 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부당해고를 당했어.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해야 돼? 부당해고? 이건 뭔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노동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노동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하면은 여기 밑에 적혀 있죠. 행정부 소속이지만 일종의 노동법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는 바로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런 거 노조 관련해서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원의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노동자라는 거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노동권에 대한 내용, 노동 3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노동 3권과 노동권 침해 유형,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동 3권은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